반갑습니다. 35기님들. 오늘이 3차 세미나죠? 네. 아, 네. 제가 그 개인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못 오니까 있으면서도 막 마음이 안달복달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쯤엔 점심 먹고 있었는데 점심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과일은 있으려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먹을 건 있으려나? 막 이러면서 저도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그 시간 되자마자 막 달려왔는데, 참,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와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내 눈으로 지켜보면서 정리했다는 이것 때문에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35기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기 소개도 해주고. 이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고 사시면 돼요. 네, 저는 스파레주 35기 박매력이고요. 박매력? 네. 박은영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냥 해도 못 알아봐. 네,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저희만 알지. 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이제 아산에 모여가지고, 일단 시세조사 방법, 시세조사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회장님께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석 때쯤 그 과제 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막 하고 중간에도 화상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 해주시기도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네 그걸 팀 해주셨고 어저께는 저희 이 팀이 이제 대화님 저 그다음에 성치였는데 저희 팀 거 한 거랑 나부나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화법이 빠졌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급하게 관심이 떨어졌으며 뭐 이런 디테일한 거 이미 부동산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익화법도 이때 들어가줘야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오후에는 그 똑같은 물건으로 가지고 유사매물지도 만드는 걸 저희가 하진 않았었어요. 그 전에 선배님들 거 보고서도 저희는 왜 그걸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사매물지도를 이제 각자 하기 위해서 다시 팀을 나눠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죠. 이제 전화를 하면서 협회장님도 이제 소머즈처럼 멀리서도 들으시잖아요. 네. 쫓아오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쫓아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다 듣고 있으신, 근데 이제 대화님이 하셨는데 솔톤으로 좀 높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님이 솔톤으로 높였지만 데시벨만 높이시네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신병처럼 부동산이죠? 뭐 이랬더니 그래서 약간 깜짝 놀라시 그런 거를 멀리서 다 캐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거 다 보시고 어저께는 자료만 저희가 수집하고 오늘 것까지 같이 말하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그 유사매물 지도로 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또 한 장에 다 눈으로 나중에 내가 봐도 다시 생각나게 그렇게 딱 컴팩트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시청각 교육처럼 저희 경매하면서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영화나 뭐 꽁트나 이런 걸로 되게 알기 쉽게 또 설명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뭐 다 좋았지만 이번이 정말 뭐라 그러지 진짜 실무고 진짜 궁금했던 거고 되게 비중이 큰 그런 부분을 온 이 3차 세미나에 제대로 배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마 제가 그때 한번 옛날에 그 얘기 했었을 거잖아요. 지금 한참 우량물가 막 검색 훈련을 할 때 그다음에 이 과정이 수익률표를 짜고 분석을 할 때쯤이면은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혹시 그걸 느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느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1회독을 하면서 명사를 봤던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캐치했던 부분을 어제 그 스크린 그 기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부나부를 할 때 이제 내 머리 위에 스크린을 띄워놓고 그 명사들, 중요한 명사들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딱딱딱 찍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1회독에 녹아 있었던 거고 그런 게 이제 다 반영이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우리 그 대한님 물건을 하나 입찰 보려고 저번에 대표님이 그 긴급 소환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건 고른 거 긴급 소환할 정도의 물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공부하고 나니까 본인이 골랐던 물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안녕하세요. 30억이 송대완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협회장님을 또 소환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잠깐, 그때 이제 지도를 좀 받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팀 과제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과제를 일단 수행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걸 이제 어제 이제 대표님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빨간펜 선생님, 빨간펜, 그 표현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빨간펜 선생님. 거기만 탁탁 찍어가지고 이게 조사 포인트다 뭐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주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피드백 자체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게 되는 것 같고 어제 오후에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실제 이제 팀이라는 정말 팀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부분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팀 프로젝트 그 동일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련된 조사 분석을 해낼 것인가. 팀원들끼리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서 야, 이게 진짜 팀이구나. 팀이 이런 거구나. 말로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말로만 팀이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팀의 역할을 정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아마 이렇게 팀 활용해서 했다라고만 아마 더 많은 정보가 나와서 아마 낙찰 가능성도 아마 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수업은 또 정말 배울 게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 이게 시세 분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시세 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분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의 부분인데 우리가 유사매물 지도를 어제 이제 팀워크를 활용을 해서 유사매물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걸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낼 것인가. 결국은 팩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낙찰가를 얼마를 쓸 건가를 이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뤄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내일이라도 당장. 금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푹 다운됐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업이 돼서 올라와 있는 자신감이 그래도 좀 왜냐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그 조사에 대한 부분,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와서 그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됐었어요. 이거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이걸 또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차피 그 낙찰 끝난 것은 끝난 거고, 그런데 결과적인 거고,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보자. 이거 어차피 했으니까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시작했으니까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건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세훈님 어땠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것뿐이 안 됐어?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1주 반, 2주 정도를 좀 공부를 많이 못 하다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일이 거의 마무리 돼가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다시 경매를 보니까 이게 좀 벌써 낯설어지고 이게 뭔가 조바심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나만 좀 뒤처지는 건가? 사실 이게 뭐 우리 동기분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성적순으로 뭐 되는 것도 아니게 순전히 나 스스로의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뒤처지고 이게 진짜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은영님, 매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찮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오늘이 이게 뭔가 되게 실무를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무도 실무지만 어제 저녁 식사할 때 제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람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몇 명을 봤는데 통찰력 키우는 법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진짜 처음 봤다고. 이런 통찰력이 있으니까 분석하는 방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이래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또 기법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나도 이거 열심히 하면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비록 내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주 반 정도 쉬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어디 도망간 거 아니고 또 옆에 동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열심히 매진하고 하다 보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도 생기고,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이런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매에만 그쳤지만 또 경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게 주어진 팩트들 가지고 이게 내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나니까 이거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좀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스파레주 교육생들이 졸업을 해도 계속 어떤 그 키워드를 갖다가 화두를 딱 던져놓고 하니까 졸업을 끝난 이후에도 대표님이 했던 어떤 표현, 뉘앙스, 어떤 식으로 딱 해라,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고른 다음에 대표님이 찝어줬던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막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배울 때는 누구나 그 마음이 있어. 다 그냥 감동이고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계속 이거를 곱씹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렇게 구체화해야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나도 이렇게 보면 나도 마음은 겁나게 열심히 보고 연초에 엄청 열심히 먹고 내가 이번에 그 친정에 오빠들이 대표님 이제 와가지고 막 그 회원들 막 이렇게 이제 그 엄마 그 장례에 와가지고 하니까 복선아 잘해라, 잘해라, 성심성의껏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래. 나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데 좀 쉬고 싶고 막 이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막 그게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좀 볶으면서 흐트러지면은 다시 추스리고 흐트러지면 추스리고 그다음에 아까 생각을 했던 거다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흐트러짐이 없이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야.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윤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처음에는 이거 할 일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이게 떨어질지 상당히 불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할 때마다 이거 내가 넘어야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시세 조사 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할 때도 그 전화하기 전까지의 그 마음 답답함, 가슴이 팍팍한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전화를 하면은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이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이 좀 내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지. 이제 좀 잘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좀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만큼 발전한 것도 나한테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발전했어요? 엄청 발전했죠. 그래도 이제 내가 기억력이 좀 없으니까 오늘 배운 것은 지금 아야무야 하게 지금 구름 속에 있어도 가서 이제 다시 듣고 어쩌고 하면서 다시 기억력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은 더 좀 나아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할 때마다 똑똑해. 말씀 똑똑해. 맞아요. 우리 성칠 씨는 어땠어요? 저는 최연소. 첫 번째, 두 번째 세미나 받고는 그렇게 감정이 안 왔어?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 기술이나 이런 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번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느낀 게 원래 부동산 전화할 때도 뭐 떨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게 없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막 생각이 없었네. 어리버리하고 막 했었는데 수업 한 번 듣고 전화 한 번 하니까 확실히 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좀 공부 지금 한 2개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엄마가 뭘 하셔? 엄마 뭐 딱히 여전히 엄마는 그냥 믿고 있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엄마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자기 길은 아니고 너의 길이니까 네가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요. 그럼 성취 씨는 우리 이제 목적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목적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안 정해졌어? 네,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 미리 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해 사실은 그죠? 우리 은영 씨는 어떻게 목적 정했어요? 왜냐면 많은 회원들이 저번에 우리 다 가고 이철로로 자 없는 걸로 치고 목적이요? 일단 월급만큼 월세가 그렇다고 퇴직은 안 할 겁니다. 2배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각 집의 부모님들 이렇게 진짜 사실 저희끼리는 그 보아 선배님의 거기가 제일 워너비거든요. 윤자님도 그렇고 그 아산에 있는 거. 거기 집에 가본 거? 예, 그런 거를 해서 단독. 그것도 아닌지. 아니 이제 왜냐면은 그런 서울 인근에 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윗집을 부모님들 드리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은 있지만 이렇게 바람 쐬고 오신 다음에 위에 텃밭 같은 데서 이제 텃밭도 좀 하시고 막 이런 거를 이제 각 이렇게 집에 또 선물도 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일단 가족에 관련된 목표는 있어요. 예, 더 이제 발전해야겠죠.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쪽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스가 지금 우리 보아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이니까 그냥 점심 먹고도 나들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집인 거고 가까운 데가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정민 씨라고 이식기에 그지 그 천안에 있는 상가 하고 상가 주택 그 물건을 가면은 이 보아 거 할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대원 자기는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상가를 생각하고 있고, 상가를 와이프 이름으로, 아니면 법인 이름으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벌써 상가가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가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단 자신감은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들, 시세조사 부분들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배웠는데, 이게 결국 내 걸로 돼야 되는데, 내 걸로 돼서, 결국 내가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결국 파고들고 연구하고 해서 결국 조사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혼자서 이게 쉽지는 않겠다. 물론, 우리, 동기들이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동기들이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이게 이제 좀 내 걸로 만들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상가를 투자를 내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자본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본이. 그래서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헛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오늘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 상가도 3천 드는 거는 이게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내 돈 덜 들어가고 회수되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걸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한동을 찾나 보다. 건물. 건물 한 채. 스케일이 달랐네. 스케일이 달랐지. 죄송합니다, 형님. 한동. 그래서 일단 내 자본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좀 접근을 해야겠다. 조그만 것들로 해서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면 조그만 거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대표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큰 거 그냥 25평짜리, 저 30평짜리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조그만 게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다가 나중에 건물 하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술 생기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조그만 걸로 해서 가성비를 좀 높여서 내 조그만 자본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배운다는 거는 뭐냐면 대표님의 관점은 경매는 하나다라는 주의예요. 딴 데 가면은 경매를 빌라 반, 아파트 반, 상가 반, 뭐 다가구 반 막 나눠요. 근데 이 범위만 조금 넓어질 뿐이지 조사는 다 똑같다는 주의가 대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도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다가구라도 다른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기법인데 단지 상가니까 상가 월세, 시세 요거가 더 중요한 거고 일단 다가구니까 방이 많으니까 방마다 해가지고 어떤 조사 포인트가 달라질 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하나라는 주의예요. 경매를 하나만 딱 한 분만 잘 배우면 내가 그거를 어떤 물건마다 적용하면 된다는 주의고 저는 이제 아까 저도 상가 선호예요. 굉장히. 제가 뭐 농담 삼아 항상 얘기했지만 오산에 있는 그 상가 2015년도에 사가지고 그게 8,880만 원에 그 공매 물건 산 거거든요. 공매 물건 샀는데 8,800이니까 대출이 7,000을 꼈어요. 80% 해가지고 7,000 끼고 1,800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상가니까는 취등록세 해가지고 1,800에 뭐 2,000 정도 잡았다고 치고 보증금이 그때 1,500을 받았어요. 아니, 한 칸은 1,000만 원. 그러니까 25평인데 25평을 나눠가지고 한 곳에서는 1,000만 원, 한 곳에서는 5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한 1,500이 회수되니까 벌써 한 400 정도? 이 정도뿐이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 세금 포함해가지고 한 600 정도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돈이 600. 내 돈이 들어간 게 다 회수하고 남은 돈이. 근데 그때 두 개로 쪼개놓으니까 월세가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60만 원,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70만 원, 한쪽에서는 50만 원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갖고. 그래가지고 은행 이자가 한 2만 원 정도. 그때는 또 상가를 4%로 대출을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20 몇만 원 이제 까지고 나면 거진 그래도 7, 80을 순수익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7, 80이 한 5, 6개월이면은 벌써 5개월도 안 되지. 5개월에는 5, 6개월이나 그때. 그 정도에 다 원금을 10원 하나 안 들어가고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 6년 오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황금 알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보증금은 똑같아. 동일해. 1,500. 근데 이제 월세는 한 곳에서는 55만 원 좀 내려줬어요. 55만 원, 한 곳에서는 40만 원. 그러니까 95만 원. 근데 그 대신 또 금리 이자가 내려가는 바람에 금리 이자가 15만 원뿐이 안 돼.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8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80만 원씩 그냥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그 상가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고 뭐 이랬던 장소예요. 내가 봐서는 완전 여긴 대박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동산 조사하면서 너무 안 좋다고 오산역하고 너무 멀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요즘은 뭐 상가 나가지도 않는다는 등 공실이 천지라는 등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이 경매 업계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맨날 똑같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는 변함이 없어. 봄 되면은 손님들이 봄에 놀러 가가지고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장마철이라 휴가철이라 손님 없다 하고, 뭐 가을 이사철 잠깐 뭐 짠짝이고 이랬는데 똑같아. 근데 그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세상은 굴러가고 있잖아. 상가는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은 생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동산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고 이게 팩트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런 물건 중에 나한테 돈이 되는 물건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대표님이 뭐 그 말씀 하셨다면서요. 메인 상권의 빌딩에 있는 것보다 뒷 이면도로에 그 골목에 있는 상가가 그 가성비가 좋다. 근데 그런 가성비는 또 지방으로 가면 가성비가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땅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건물의
살 능력 안 되잖아. 비싸잖아. 그래서 내가 뭐 허리춤 다 했는데 해가지고 물건을 입찰 봐도 월세 수익은 뭐 완전 따따블이 되지는 않아. 근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땅값 싸니까. 근데 서울의 5평짜리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월세 시세와 내 고향 어디 금산에 있는 똑같은 평수의 월세 시세는 비등비등하다 이거지. 서울은 뭐 100만 원 받을 때 금산은 10만 원 받나? 안 그래요. 메인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이제 지방에 있는 상권이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뭐 큰 거 할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도토리 알줍듯이 이렇게 모아서 내 것 쌓으려면은 정말 작은 상가가 좋아요. 근데 그 얘가 거제도에는 거원빌라잖아요. 나는 그냥 그 물건 보자마자 홀딱 반해갖고 대표님이 채갈까봐 이건 제가 할게요. 했거든요. 아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근데 거기서도 그 앞에 계약됐잖아. 앞에 계약한 거 하나 가지고도 은행 이자 치고도 30만 원이 남아. 그러면 됐지. 그럼 뒤에 거 나가면 더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박이지. 상가라는 것도, 경매는 뭐 상가가 좋아, 빌라가 좋아,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돈 되면 한다. 돈 되면 한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해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뭐 믿습니다. 그 세훈 씨는 어떤 물건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딱히 저는 이렇게 뭐 난 요거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직은 없는데 갑자기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처음 여기서 이제 세미나 받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은영 씨 제가 옆에 태우고 가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나는 월세를 한 달에 이렇게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면 매일 월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30일?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월세가 들어오면 막 매일매일 이렇게 막 이렇게 핸드폰 알림으로 딱 입금되면 난 그거 너무 좋겠다고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뭐 딱히 물건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는 아닌데 그냥 한 달 30일 내내 월세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개는 해야 되겠네. 네, 그러려면 그래야죠. 네. 근데 나는 비추야. 나는 지금 월세를 이거 한 날짜로 몰빵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날짜가 틀리니까 체크해야 되고 귀찮다. 이거를 어쨌든 가장 많은 게 노얄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5일이다. 그럼 15일날 다 맞춰야 되겠다. 월세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 만약에 1일날 들어왔다. 1일날 들어오면은 그 일수로 해서 앞에 부분만 딱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같은 날짜 입금해서 이래야 되는데 양 바빠 죽겠는데 이날도 있고 저날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체크 못 하거든. 그건 하지 마. 밀주야. 30개 해도 날짜는 하루로. 한 날 아니면은 뭐 그 날짜를 한 2-3개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거든. 2날짜로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아니면 지역별로. 지역별로. 우리 윤자님은 그 처음에 그 노후 대책으로 월세 많이 나오는 거 다가구 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 다가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처음에 상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서 상가를 이제 관심 물건에 많이 담아놨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상가는 좀 어려우니까 빌라 쪽으로 좀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래도 하면서 또 나는 또 세훈 씨가 지금 본인은 생각도 않는데 공장이 있으면 이거 세훈 씨 하면 좋겠다. 내가 눌러줘야지. 오 좋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볼 때마다 여기가 세훈 씨 사는 데하고 얼마 안 되니까 여기가 아주 세훈 씨 여기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본인은 생각도 안 했네. 아니 뭐 윤자님이 골라가지고 주면 되지. 세훈 씨 아직 안 줬어. 내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조사해보니까 이거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면 괜찮은 게 아니고 이런 생각 이 정도면 한 5억 정도면 그래서 대출 끼고 뭐 얼마 안 가져도 아마 이전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반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기의 사랑. 윤자님은 지금 물건에 그 장바구니에 보통 어떤 물건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냥 공부 위주로 담아놨어요. 공부 위주로? 입찰 볼 게 아니고? 입찰 본 게는 아니고 아직 공부를 내가 한참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영님은? 장바구니예요? 내 장바구니를 뽑아내면 어떻게 그래도 생각하는지? 제일 많은 건 빌라. 빌라? 네, 빌라. 그 다음에 상가랑 다가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개나 담아져 있어? 한 페이지는 넘어. 한 페이지 100개 아니면 50개? 50개. 50개? 네, 한 페이지 한 거의 페이지는 좀 안 되고 한 50개 정도. 네. 70, 80개. 네, 그럼 네. 우리 저기 대한님은 아, 한 300개 담아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티볼리. 티볼리? 티볼리 쫙 딸내미가 차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티볼리 내년이면 이제 26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티볼리를 쭉 하나 더 담아놨고 자동차 쪽은 그래서 티볼리 그래도 한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한 8개 정도밖에 다 검색하니까 지금 이제 더 물건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티볼리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하고 저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관심을 안 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주택이어서 3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랬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3주택이 돼도 8%다. 이거 조정 지역 외에는 그러니까 지방 쪽에다가 빌라나 아파트나 다가구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도 좀 하나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할까라고 이제 목표가 약간 바뀌었어요. 전에는 상가 쪽만 이제 쭉 보다가. 혹시 제 물건들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기 태훈 씨는 어떤 물건 담아져 있어요? 저는 관심 등록한 게 우리 과제하는 거 말고는 담아놓은 게 없거든요. 공부 되게 안 했네. 너무 바빴어요. 사업하느라고. 수분 물건이 많은데 빨리부터 해야지. 아니 사실은 이제 그 관심 등록 이렇게 몇 개 해놨다가 낙찰 기일이 다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치. 낙찰된 거에서 낙찰 됐으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고 다 삭제하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성치는? 저도 그 과제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래. 반성하겠습니다. 나도 가끔 저는 머리 식힐 때 경매 물건 사이트 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속이 상하고 뭔가가 우울할 때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옥션 사이트를 봐. 거기서 이게 꿈을 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집이 없고 막 가난하고 막 진짜 망했을 때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재주로 집을 하나 사지? 이랬는데 이제 경매하면서 집은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경기도에 있는 뭐 그 전원주택 이런 거 봐도 이거 뭐 2, 3억이면 되네. 나중에 맘만 먹으면 사겠네.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려면 조금 너무 외롭지 않을까? 애들 다 서울에 있는데, 이건 나하고 용도가 안 맞아서 못 사겠네. 옛날에는 이제 꿈에 그리던 집이잖아. 막 전원주택, 마당에 막 잔디 깔려있고 막 이러면은.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언제든지 현실로 맘만 먹으면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그림이 없어져 버렸어. 나는 이제 보면서 그냥, 시세 차익 돈이 좀 많이 남는다. 이거 월세 수익 괜찮겠다. 이러면은, 오늘, 맞다. 오늘 천안 아산역에 내려갖고, 여기를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가 탕정면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난 탕정면이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르잖아, 이쪽 지역을. 근데, 그때 선문대인가? 여기 선문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선문대를 내 조카가 선문대를 나왔어. 조카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한 10년도 됐을 거야. 그 선문대를 금산에서 시골에서 오빠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애가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뭘 준다 그래서 선문대 쪽으로 한번 와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시골에 이렇게 학교가 있어. 벌판에 뭐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길로 나도 모르게 택시 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선문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 앞에가 완전히
다 막 개발이 돼가지고 막 아파트 들어서고 있고 이러면서 저 산문대 돈 벌었겠는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쪽 지역에 물건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강 앞에 뭐 강 같은 개울이 큰 게 있는데 개울 옆으로 뭐 연립인데 그 단순한 연립이 아니고 1층에 상가를 막 약간 꾸며져 있는 이 상가들이 딱 질비해져 있는 거 보고 야,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그거 옛날에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골에다가 학교를 세워놨지? 라고 했었는데, 너무 발전된 걸 보고, 여기가 더 커지겠구나 생각 들어서, 옥션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어떻게 뭐가 있는지. 오늘 사실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시내를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바로 지도 켜서 여기가 어디쯤인지 하고 이렇게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주위에 경매물건 나온 게 있는 거 없나? 입찰을 보지는 않지만 약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행복해.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좋은 물건 나오면은 추천해 주세요. 근데 나도 내가 입찰을 볼 시간은 개인적으로 막 조사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물건을 보면서 막 힐링하거든요. 그 물건 보면서 이게 꿈이 이거 하면 부자 되는 거 알으니까 이거 하면 또 얼마 벌겠네 막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얘기 한번 해요. 내가 1년 아까 우리 대화님이 1년이 아니라 1개월 한 반 정도 이제 지났다고 했는데 옆에 스파이스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히 생초짜였을 거 아니에요. 뭐가 보이기는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봐요. 실력이 올라가긴 했는지. 근데 시세 조사는 일단은 오늘 이번에 많이 배웠으니까 계속 하면서 많이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건 검색하는 거는 그래도 뭐 권리 분석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막 정말 희귀한 거 아니면은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OX는 가릴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래 괜찮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정도는 또 눈이 생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이 날만한 구조겠구나 뭐 이런 거가 되니까 이것만 좀만 발전하면은 뭐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혹시 대안님은 좀 달라졌어요? 한 달 반 동안? 많이 달라졌죠? 네, 진짜 많이 달라졌죠. 어떤 부분에서? 일단 물건들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바뀌었던 게 그거예요. 선순위 인수권, 선순위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일단 좀 제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낄 게 아니라 선순위 지난번이었던 것 같아요. 2차 때 대표님께서 그 강의를 해준 과정이 그랬어요. 인수받으면 되지. 왜냐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나 이걸로 인수하나 똑같은데 내 자본 안 들어가는데라고 그러고 전세 빼서 하면 되지. 그게 가장 먼저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인수물건도 이제 선순위 인수물건들도 이제 보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어떤 기존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 마인드를 지금도 계속 출퇴근하면서 강의는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 1차, 2차 했던 것도 수시로 이제 듣고 내 시간이 가장 나는 시간은 그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레포트를 하면서 시세조사 레포트를 하면서는 이래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퇴근해가지고 이래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래도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일단 레포트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레포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내가 상가를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집중을 하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이 상가 담아놓고 말았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그게 뭐 우리 팀 과제를 해서 레포트를 만들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팀원들이 보는 시각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내가 관심 있고 그런 물건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 방면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아주니까 그게 이제는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내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조사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겠다라고는 한데 지금 레벨은 한 100이라 그러면 한 10이나 이제 걸음마잖아요. 이제 한 달 반이니까 시세 조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막 옛날부터 배운 게 아니라 지난번, 이번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병아리죠, 병아리. 그 부분을 결국은 내 걸로 만들고, 이제 닭이 되기 위해서, 병아리에서 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게 또 이제 우리 걸로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달라졌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죠.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 전화기를 들었고,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알고, 그걸 계속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른다 하고 안다 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내가 안 것을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이제, 내가 좀 그런 부분들을 결국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나의 기술이 되고, 나의 기술이 계속 축적되니까, 뭐, 대표님은 못 따라가겠지만, 대표님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10에서 한 5, 60 정도는 그 능력들이 더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많이 달라지셨네. 네. 우리 세훈님은? 저도 대화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외에 달라진 걸 좀 찾자면 이렇게 배운 거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해 보려고 몇 번 해봤거든요. 조금씩 한 번씩. 뭐 가령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시세조사 하듯이 한번 물어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뭐 잘 안 될 때가 더 많았지만 해보고 또 이 사람들 말하는 그 너머에 뭐 이렇게 또 뭔가 함의가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대부분 함의는 없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기사도 많이 보라 그러자고 기사도 이것도 또 찾아도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저도 이렇게 막 생각하는 법이나 보는 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은 모르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몰랐을 때는 부동산 하면은 일단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막 이렇게 뭔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고 나랑 사는 세계가 좀 다르고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좀 더 친근해지고 저기 지금은 이제 손 조금만 더 뻗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저게 내 보물 창고인데 아직 내가 맞는 열쇠가 없어서 수도꼭지를 아직 돌리지 못해서 아직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내가 좀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좀 보물을 쏟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시종이가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해줘봐. 아직은 똑같이 뭐 입찰 안 받지만. 예, 안녕하십니까 25기 박시중입니다. 저 똑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달라진 거요. 작년 7월, 8월 25기 교육 받을 때 그 교육 받기 전에는 어디서 눈탱이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좀 그런 게 뭐라 해야 될까? 뭐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하는 능력이 생겼어? 사기꾼인지 이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제는 사기 안 당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사람에 대한 분별력? 네, 분별력,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이관책처럼 요 사람한테 얘기 들었으면,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네, 그런 거, 화법, 이런 거.
그런 거. 시중이는 협회 안 만났으면은 아마 이제 네. 옷 한라당 벗겨져가지고 옷 한라당 밖에 옷까지 뺏기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을 가서 벗어서 갖다 주지 갖다 줘. 아유 진짜. 아 우리 윤자님은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한 달 반 동안 공부한 거?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경매대가 뭐가 이렇게 그림이 내가 집안에만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잃어가려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갖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치매 걸리기 일보 직전이구나 싶어서 탈출하다시피 지금 나왔거든. 근데 이제 먼저보다 좀 생각이 좀 조금 범위가 넓어진 것 같고 그전에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낱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성씨는? 저는 경매 이런 뭐 기술 이런 거는 막 드라마틱하게 막 는 것 같진 않고 저도 뭐 평소에 사람 대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이 트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엄마가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재미도 없고 처음에는 흥미도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조금씩 더 알다 보니까 더 흥미 가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흥미가 생기는 거면 어디야. 이거를 경매 물건을 돈으로 바라보면 돼. 돈 줘야지. 돈. 이거 돈 벌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대 살까? 이거 한 대 사가지고 뭐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경매는 정말 꿈인 것 같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정말 이 경매, 옥션 사이트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아까 우리 세훈님 말대로 모든 부문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이제 우선인 거잖아요. 그죠? 다다음 주에 수업은 대표님이 뭐 하신대요? 아직 말씀. 네, 감춰놓고 있어요?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러나? 쫄라요. 대표님 더 가르쳐 주세요. 대표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본능적으로 조금 가르치는 거에 대한 보람을 있으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이러면 그날도 뭐 방송 끝나자마자 35기 이제 물건 가지고 토론한다고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봐줘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보통은 뭐 방송 끝나면은 준비하고 차분히 이렇게 나오시는데 막 탁탁탁탁 막 가서 바쁘다고 이러면서 대환님 흉도 봤어. 응?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물건을 보려면은 미리 얘기하지. 내일 낙찰 올라. 근데 그것도 하나의 또 가리키는 보람이잖아요. 그죠? 가리키는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조사해서 뭐 자문을 구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어떤 논리를 갖다가 펼쳐주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하고 또 그걸 해주는 거 들으면서 또 놓쳤던 부분을 또 이제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물건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두 분 그거 경매 물건 생각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얻은 것이 너무 많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막 같이 스터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조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님의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실제로 체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저때 왜 나도 좀 약간 찝찝한 게 있었는데 막 이런 게 깨우쳐지는데 내가 그런 걸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가 대표님이 얘기해 주면은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 그게 있어. 왜 눈이 막 그래? 진짜 그랬어요? 네네. 진짜 그랬어서. 이번에? 네. 저도 급하게 막 하긴 했는데 그게 아무튼 뭐 다가구 또 도면을 그려서 한눈에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정말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제가 월세를 구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정말 한없이 부족한 걸로 내가 고민을 그러니까 여쭤보기도 반성도 하긴 했지만 또 얻은 것도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물건을 조사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의 물건을 딱 찝었다. 그러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같이
막 조사해서 토론을 하고 백업을 받으면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 하나 막 갖고 와서 같이 스터디하면 실력이 커지죠. 같이 동기가. 아셨죠? 네. 지금 뭐 한 50분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방송을 마치고, 지금 이제 또 돌아가서 또 일상에 복귀하면서 또 매일 밤마다 화상하면서 그냥 그 이유 없이 오늘 화상하지 하고 들어가는 거와 딱 목적을 가지고 화상에 들어가는 건 틀린 거니까 누가 그 어떤 화상의 주제를 가져오겠지 나는 참여만 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은 이 물건 가지고 해보는 게 어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토론이 하다 보면 실력들이 35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35기 실력을 위하여 화이팅!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